송원산업 2025년 경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2026년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13.1% 감소했습니다. 영업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7회전이고 PBR은 0.31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비성분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송원산업은 1965년 12월 15일 설립되어 1977년 6월 2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고 소개하고 있고 송원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에 있습니다. 남구 장생포로에 있네요. 본사 건물인 것 같고 밤에 공장 전경인 것 같습니다. 이 가까운 쪽이. 스루풋 회계 분석 결과 매출은 8,424억 원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5,417억 원으로서 3.4%밖에 감소를 안 했습니다. 그 차이 2 플러스 2.8%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 10.8%가 감소했고요. 스루풋율 1.9%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가 3,053억 원으로 1%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0.99로서 1 이하면 적자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45억 5,800만원 영업적자가 났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그래도 37억 2천만원이 좀 적게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0.5% 되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상으로도 영업이익이 119.4%가 감소해서 영업손실 82억 7,800만 원이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은 제품 반제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185억 원으로 전년보다 117억 2,700만 원을 줄였습니다. 반제품이 2024년부터 나타났는데 그 전에는 제품 금액으로 봐서는 제품의 반제품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2024년부터 반제품을 나눴습니다. 장치산업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제공품 성격으로도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매출 변동과 비교를 해보면은 매출이 올해 6%가 감소했는데 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9%를 줄였으면은 더 바람직한 거긴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2024년도는 제 매출이 13% 증가했는데 반대로 25%더 높게 증가를 시킨 거. 바란스가 그렇게 그러나 나름대로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도 증가하고 매출이 감소하면 재고도 감소하는 거로 그렇게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흐름은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A.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라고 회사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91억 8,400만 원이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사용액이면은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 요것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표준에 맞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5,454억 원으로 1.4%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1%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3,053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573억 원을 뺀
가공비 2,479억 9,900만 원, 2,480억 정도 되겠네요. 0.3% 감소했습니다. 가공 비율이 근데 1.7% 증가했고, 스르폰 아니 그 생산 비율은 1.7%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1차 추론과 모순입니다. 이런 모순이 왜 나오느냐 하는 것은 뒤에 설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은 회사가 표현한 대로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제가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117억 2,700만 원이 감소했는데 비성분에 표현된 거는 그 플러스로 표현됩니다. 91억 8,400만 원. 그 차이가 25억 4,300만 원이 나는데 이거를 추적을 해보니까 원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원재료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표현과는 다르게 하고 있죠. 이것을 뭐,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더 나쁜 말로 하면은 사기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해도 뭐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그 38억 4,500만 원은 요거는 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성분 원재료 사용액은 매입액이 되어야 하는데 원재료 사용액이라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가지고 매출원가를 감소시켜 이익이 더 나오도록 조작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갭은 추적할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갭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원재료의 증감을 빼면은 일치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38억 4,500만 원 2023년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은 맞아 떨어집니다. 2025년도에는 10억 4,900만 원의 재고 폐기 손실이 있었습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37억 2천만 원은 매출원가 재료비 비성분의 그 다음에 그 스르프 손익의 매출 재료비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이것은 재고 감소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051억 원 20.4%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612명으로 7명이 감소했는데 인당 평균 임원을 계산하면 매우 높게 나옵니다. 1억 7,170만 원입니다.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잔업이 또 휴일 근무 불을 끌 수가 없는 그런 공장의 성격들은 인건비가 이렇게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307억 원 14.9% 감소했고, 수도 광열비는 0.4% 감소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13.6% 매출이 감소했는데 뭔 지급수수료는 늘어나 버렸네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6.7회전 8.8% 상승했고, 슬픈율은 1.85%가 하락했습니다.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마이너스 0.6%고요. 총자산 회전율 0.86. 제조업이면은 1이 넘어야 됩니다. 자신의 총자산 역량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3.8회전 약간 떨어졌고요.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7회전으로 전년보다는 지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2.5% 높게 지 못하고 이게 아주 그 바닥 수준으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ROI 자본 회수율 마이너스 0.7%로 5.9% 하락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회전율은 상승했고 스루프율을 하락했으면 분식회계 개연성,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있다 그러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락했느냐?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고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은 가중 평균이 가능했습니다. 1.8%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는데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도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8.5% 하락했지만 판매 가격은 상승이 돼서 반증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로서 EAT 세후 현금 순이익 597억 7,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으로는 38억 9,500만 원 적자입니다만 현금으로는 597억 7,700만 원 이익을 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505억 7,400만 원이고 최종 188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캐펙스 투자는 없고 감가상각비 등으로 보정자산들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참고적으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은 15.8%가 되겠습니다. 잉여현금으로서 채권자한테 131억 2,300만 원, 원금 플러스 이자 포함해서 갚았습니다. 계속해서 원금은 이자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어서 17.9%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연차 배당으로 배당률은 매우 낮습니다. 1%도 안 되네요. 참고적으로 납입자본 성장률 18.1배가 됐고요. 전년보다 좀 떨어졌고 이익 잉여금률도 영업 손실 때문에 1629.1% 떨어져 있습니다. 실적을 참고로 해서 2026년도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전년 대비 93.8%인데 이게 계속 하향 추세로 갈 거냐, 다시 올라갈 거냐, 지금 아무래도 이런 등등으로 좀 안 좋을 것 같긴 하죠. 어쨌든 이것은 손익 분기점까지만 예측을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운영경비가 1% 증가했는데 2026년도는 1.5% 증가한다고 보고 영업 적자가 있었는데 적자 없다 이렇게 가정해서 이것을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8,680억 정도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 재료비를 3% 올리고 요 매출 증가율 3%를 여기다 적용하면 왜 이렇게 쉬운가 하면은 스루프 손익은 매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예측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 되는 거죠. 참 쉽죠. 실행계획으로서 이것을 무슨 판매 단가로 비교를 하면은 톤당 86만 8천 원에 판다 그러면은 남는 돈이 얼마가 남느냐 요거를 따져 보면은 잠깐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는 돈을 더 좀 벌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재고 회전율을 이 조금만 더 4.5% 정도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매출액은 9천억 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고 판매 단가로 본다면은 90만 원대로 올라가서 운영 경비 1.6% 증가, 요 맥시멈 증가인데 요거는 매출 재료비 증가율 곱하기 운영 경비율 그 오이율 35.7% 곱하기 4.5%는 1.6%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89억 7,200만 원, 영업보는 이익을 조금 내는 선, 그러니까 8,680억 정도는 해야, 조금 더 해야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로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스루프트 회계 분석이지만 원가 회계 문제를 좀 부각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좀 뭐 만든 알고리즘입니다만은 총 제조 비용부터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증감에 따라서 재고가 9.9% 줄었는데 10% 줄었을 때는 매출 원가가 총 제조 비용보다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감소했을 때 목표 손익분기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매출 원가하고 그 판매 관리비를 더해 가지고 뭐 판매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면 87만 2,869원에 팔아야 손익분기점이다. 그런데 재고가 10% 증가할 때는 84만 9천 원에 팔아도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이게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것을 선택해서 팔 거냐.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심리가 그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어, 뭔가 물건을 사는데 이 브릭다운에서 이 단가 견적을 좀 내놔달라. 그러면은 어, 재료비, 가공비 요거 실제 그 계획한 대로 뭐 집어넣고 하는데 이렇게 우측처럼 부풀린 견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스루프트 회계상 86만 8천 원 이거로 하면은 원가 회계에는 영업 손실 48억 그 4,869원 적자가 나는 거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판매 금액을 스루프시 재고 회전율 올려가지고 몰린 만큼 매출액을 좀 올려보자. 그러면은 이게 4.5%가 올라갑니다. 그럼 매출 원가는 여기 그 매출 원가율을 적용하면은 85만 2,180원이 나오게 되겠죠. 요 계양했을 때 매출 원가율 요걸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좀 정전까지 좀 복잡하게 했는데 그 셀프 회계를 하면서도 제가 원가 회계 그에 빠져 들어가지고 그 원가 회계는 복잡한데 그게 뭐 이 재료 비율 뭐 이런 것까지 따지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 스루프스로 그 매출 증가시킨 만큼 하고 매출 원가율 적용하면은 그 이게 매출 원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판매 관리비는 0.3%, 판매 관리 비율은 그 매출 증가율 곱하기 판관 비율, 판관 비율은 6.8%입니다. 이걸 곱하면 0.3% 맥시멈 올라갈 거다. 더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업 손실이 거꾸로 나버리네요. 2,675원으로. 그래도 영업 손실이 좀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여기 판매 관리비 증가율은 요 옆에다가 제가 써놨죠. 자,
더 판매를 하면은 재고도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어, 문제가 되는 것은 더 팔면은 재고는 주는데 에, 크게 이익이 안 난다 이거죠. 재고 증가 시에만 이익이 나는 거가 원가 회계죠. 똑같은 금액으로 판매를 해도. 그러니까 스루풋은 더 판매하면은 더 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손익분기점 했다가 어, 더 판매를 뭐 이걸 다시 100만 원 단위로 하면 9,071억 원을 하면은 매출 재료비 거기 비례해서 변하는 거니까 거기서 오이도 좀 증가를 해야 되겠죠. 좀 더 노력을 하니까 앞에서 언급을 해 드렸고 그러면은 한 89억 남는데 코스트 똑같은 금액으로 판매했을 때 원가 회계에는 영업이익이 줄긴 늘긴 느는데 영업 손실이 줄어드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표현된 대로 원가 회계가 재고를 계속 증가시키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악녀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걸 진짜 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문제인데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원가 위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제닛 앨런 언니가 과잉 생산하지 마세요. 이거 다 죽습니다. 서로 이렇게 하는데 과잉 생산해서 밀어내기 수출한다면은 관세 등 모든 걸 고려하겠다.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거를 강조했던 겁니다. 트럼프가 와서 관세를 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다 이 행정부 쪽에서는 미국이 생존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어, 주가는 8,510원으로서 2025년 3월 초보다 3,790원이 떨어졌습니다. 레버리지율은 0.31분의 안 되죠. 코스피 뭐 6,000분이 막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이 이란 때문에 더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코스피 6천 시대에 오히려 팍 떨어졌습니다. 5% 이상 주주 성원물산이 23.88%, 경신실업이 9.15%, 그 다음에 레드 튤립 인베스트먼트가 9.18%. 이게 외국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송원물산의 최대 주주는 박정호 씨라고 8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 전체는 14.53% 있는데 JP 모건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노스차일드가 이 원가 회계를 폐기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ESG 잘하는 기업에 대출 기준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로스차일드부터 원가 회계부터 버리라고 주장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힘이 있는 금융 세력이 기업들한테 원가 회계 버려라. 이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용어 찾자. 새 용어가 저는 스루프시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편집증 환자입니다. 고집스러운 소수에 들어가는 거죠. 엄격한 올바름을 따지는 거고요. 어쨌든 이 원가 회계 세계하고 스루프 세계는 만날 수가 없는 세계고 연결고리를 찾는 데면은 제약이라는 거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 원가 회계의 제약은 바로 원가 회계의 가공비를 배부하는 제조 원가 자체가 제약이 되겠습니다. 그 제약을 스루프 회계에는 제약을 해소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